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2분 정도 안 남았고요. 지금 양쪽 지수는 우울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죠.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는 0.82% 하락하면서 2,557.72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3거래일 연속된 하락에다가 오늘 긴 음봉을 만들면서 장중에 60일 이동평균선 이탈이 나왔고요. 종가상으로도 이탈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큰 하락입니다. 오늘 장 2%의 긴 하락, 이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870선 라인도 아슬아슬합니다. 현재는 2.36%,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20포인트 내주면서 870.27포인트 선 기록하며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요. 양 시장을 합해서 2,200여 개 파란불 들어와 있고 상승 종목은 300여 개 정도로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자동차 부품 이쪽을 제외하고는 상승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낙폭과대의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냈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요. 카카오 4%가량의 상승권. 반면에 그동안 고공행진을 펼치던 종목군들의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의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현재 20%가량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의료 AI 쪽에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루닛은 오늘 거래를 동반하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7월 6일 목요일장 이렇게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래도 약보합권 많이 밀리지 않아서 오늘장 안심하셨던 분들께는 이렇게 뒤에서 날라오는 돌이 더 무섭게 느껴지실 텐데요. 게다가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서 올랐으니까 이쪽이 빠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장 많이 좀 물음표가 달리는 하루인데요. 분석해 보셔야겠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전반으로 안 좋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일본 증시도 밀렸는데요. 1.7% 하락입니다. 32,773.02엔의 거래를 마치면서 일본 증시도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쪽 성장 섹터 이쪽에 약세 움직임 뚜렷했는데요. 도쿄 일렉트론도 4% 정도의 약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넘어가 볼게요. 일단 지수 움직임 쭉 체크하고요. 이유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0.6% 정도 하락하고 있고 오전보다 오후의 분위기 안 좋습니다. 현재는 3,200선 테스트 들어가면서 3,203.6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20포인트 정도 내준 수준이고요. 심천 쪽도 낙폭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0.6% 하락 중입니다. 이것보다 아시아 증시 내에서 파급력이 큰 쪽이 홍콩이죠. 홍콩 항생지수가 많이 밀립니다. 3%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18,524선 근처 지나가고 있는데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이런 동반 하락에 대해서 두 가지 원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침체 우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 쪽에서 중국의 몇몇 은행들에 대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다시금 싸늘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골드만삭스 쪽에서 중국의 대형 은행들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조달금리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수도 있고 투자 심리 위축되는 대목이기는 한데 게다가 오늘 제넷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서 나온 이런 액션들 아무래도 좀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의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밀렸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기사를 보면 미국은 안 밀렸는데 왜 이런 뉴스에 아시아 증시는 이렇게 발작적으로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증시 밀린 것 대비로 환율은 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오늘은 좀 아리송하죠. 증시 많이 밀리면은 원달러 환율 급등한다거나 전반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나 보다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 초반에서 제한된 움직임만 나타내서요. 큰 변동성 없었고요. 종가상으로도 1,300원이었습니다. 1,300원 9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전거래일 대비로는 2원 30전 정도만 제한적으로 올랐고요. 오늘 변동폭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변동폭은 6원
100원가량 1,300원에서 1,306원대를 기록했고 패턴상으로 우하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1,300원 선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 4거래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하지만 소폭의 제한된 상승 움직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얼마나 좀 밀렸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바깥 날씨는 뜨거운데 아주 반대로 서늘한 목요일장을 보내게 됐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반도체 많이 좀 내려갔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뚜렷하게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사흘째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전장 대비 거의 1% 가까이 좀 밀려나는 흐름이었죠. 0.88%가 내려갔습니다. 포인트로 22포인트 빠졌고요. 오늘장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556.2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장 초반에 가파르게 좀 밀리다가 낙폭을 줄여주면서 다소 숨을 돌렸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갑작스럽게 또 밀렸습니다. 3시 구간에는 거의 2,550포인트까지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 부근에서 조금 더 올리는 수준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도 팔았고요. 거기에다가 기관까지 매도세 아주 좀 강했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 기관이 역시 많이 좀 팔았죠. 4,200억 원 이상 순 매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는데요. 개인은 5,500억 원 이상 순 매수세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이 바로 이 건설 업종이었습니다. 이쪽은 급락이 연출이 됐죠. 다름이 아니라 GS건설 때문입니다. 이 떠들썩한 인천 검단 신도시의 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주가가 20% 가까이 무너지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지수 급락을 이끌게 됐죠. 그래서 건설업종 거의 5%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는 의료 정밀업종이 2.43% 하락 마감됐고요. 철강금속과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까지 1.7% 안팎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상승 업종이 거의 좀 없는데요. 두드러진 건 딱 하나, 이 서비스 업종이죠. 대표 종목인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유독 주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서비스 업종이 이쪽만 1% 넘게 뚜렷하게 올랐죠. 자, 그리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정도가 강세를 보여줬으니까요. 운송 장비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운송 장비는 0.4%가량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증권부터는 0.6% 넘게 떨어졌죠. 조기 목재, 의약까지도 0.7에서 8%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 하락의 여파 오늘 반도체 쪽 울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좀 밀렸죠. 삼성전자가 0.5% 내리면서 71,600원에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 이쪽의 낙폭이 훨씬 더 크게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5% 가까이 밀렸습니다. 종가는 113,800원에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함께 빠지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자, 먼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이쪽이 그나마 좀 덜 빠졌죠. LG에너지솔루션은 0.35% 내려갔고요. 삼성 SDI도 0.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LG화학이 1.78% 거의 2% 가까이 내려갔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그룹주들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의 2%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LG화학이 66만 4천 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포스코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나란히 거의 2%대 하락하는 모습 좀 뚜렷하게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투톱 쪽에서 그나마 덜 빠지면서 선방해준 가운데 오늘 좋았던 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확인해 보시면요. 실적이 받쳐주는 자동차 종목들이죠. 요새 특히 부품주들이 솟구치는 모습인데 완성차들의 주가 오늘 사실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 대비는 강한 흐름이었죠. 현대차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모습이었고 기아 쪽에서는 1%가량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시총 상위에서 가장 강했던 게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강세 마감이 됐죠. 워낙 주가가 바닥권에 있었고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강세에 따른 이 투심 개선 정도로 풀이가 될까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거의 5% 가까이 쭉 올리면서 오늘 19만 5,5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카카오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쪽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했죠. 4.2% 크게 올렸습니다. 카카오는 5만 9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보시죠. 시장이 휘청이는데도 혼자 가속 페달을 밟았던 건 바로 이 자동차였습니다. 오늘 특히 부품주들 보시면요. 죄다 강세를 보이면서 무더기 신고가 경신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표 완성차 업체들이죠.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따른 겁니다. 예상 영업이익을 볼 때만 해도 현대차가 3조 6천억 원 이상, 기아도 거의 3조 원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먼저 거래소의 자동차 부품주들 일제히 레이싱을 펼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덕양산업 같은 종목부터 강하게 올라왔죠. 이쪽 10% 넘게 솟구쳤습니다. 9,220원까지 올라왔고요. 게다가 한국무브넥스와 화승 RNA 이런 종목도 만만치 않게 급등해 주면서 8%대 상승 마감이 됐죠. 자, 게다가 그 뒤로는 죄다 신고가 기록된 종목들입니다. 임팩부터 SL, 화신 그리고 동원금속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 임팩이 7% 넘게 올랐고요. SL과 화신이 5% 넘게 솟구쳤습니다. 동원금속도 6.6% 상승 마감이 되면서 우신 시스템 같은 종목도 거의 6% 올랐죠. 이 지금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나란히 장중 52주 신고가 모조리 경신이 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서현 이화라든지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세종공업 같은 종목이 장중에 상승 탄력이 그리 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쪽도 나란히 모두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이 계속 이어졌고요. 오늘장까지도 이런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코스닥에서 성우하이텍이 이목을 집중시켰죠. 오늘 성우하이텍은 52주 신고가 경신이 되는 건 물론이고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도 26%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오늘장 종가는 13,5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닷새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흘째 올라갈 때만 해도 상승 탄력이 크지 않았는데요. 내려갈 때는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2.32% 급락 마감이 됐죠. 포인트로 20포인트를 끌어내렸고요. 종가는 870선에 간신히 걸쳤습니다. 870.5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통에서 보시면 사실 오전장만 해도 880포인트를 저점으로 다시 낙폭을 좀 줄여주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역시나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낙폭을 계속 키우더니 장 후반에는 870포인트 이탈하는 흐름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 뒤로 그 저점 부근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외국인 팔았고요. 기관까지도 모두 매도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됐죠. 역시 기관의 매도가 더 강했습니다. 확인되다시피 외국인이 1,100억 원 이상 순매도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거의 3,5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에서도 개인만은 홀로 매수하는 모습 확인이 됐죠. 개인 쪽에서는 4,500억 원 이상 순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2차 전지부터 가실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보실까요? 에코프로 BM은 확실히 좀 내려가는 흐름이었죠. 에코프로 BM 확인해 보시면 2% 넘게 내렸습니다. 27만 5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에코프로가 그래도 장중에 상승권으로 잘 버텨주나 싶더니 결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보권에서 94만 1천 원에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 LNF 뚜렷한 약세 마감이었죠. 3.4%가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DX 보시면요. 포스코 DX는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포스코 DX는 급락이 연출되는 흐름이었죠. 자, 그리고 게다가 WCP까지도 오늘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포스코 DX가 오늘 장중에 7, 8% 이상 뚜렷하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8.69% 급락 마감이 됐고요. WCP도 1.69% 내리면서 7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실까요? 셀트리온 형제들 약세였는데 헬스케어는 그나마 선방해준 편이었죠. 헬스케어가 1.25% 내려갔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 이쪽은 2.4% 넘게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HLB의 낙폭이 좀 크게 나온 편이었죠. 4% 넘게 내리면서 3850원에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오스테민 필라트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케어젠 이쪽에서는 시장 대비 괜찮았습니다.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나 싶다가 역시 상승폭을 조금 더 붙이면서 빨간불 켰죠. 0.6% 소폭이지만 올렸습니다. 24만 2,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특징주로 반도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주들로 일제히 차익 실현이 그것도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요새 이슈가 되는 이야기도 있죠. 중국에서 반도체 핵심 재료가 되는 이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담을 느낀 미국 증시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연출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오늘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거의 2배가량 솟구쳤던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급등 종목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요즘 들어서 주가 연일 크게 급등세를 이어가나 싶다가 오늘 내릴 때는 또 급락이 됐습니다. 18% 가까이 내렸죠. 오늘장 종가는 23,550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 PSK홀딩스도 단기간에 배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이쪽도 낙폭 거의 8% 넘게 오면서 21,100원, 거의 2만원대 위태로운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레이저셀과 샘CNS, 칩센 미디어 같이 이쪽도 요즘 들어서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죠. 나란히 7에서 9% 가까이 고른 낙폭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프로텍과 제너셈 그리고 인텍플러스, 유진테크 같은 종목도 나란히 7%대 밀렸습니다. 유진테크와 테크윙, 제우스 이렇게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뚜렷하게 일제히 약세 마감이 됐고요. 거기다가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7% 넘게 약세 보이면서 22,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